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흥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BTS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저도 BTS와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RM, 예전에 랩몬스터라고 했고 지금 RM이라고 하잖아요. RM과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찍은 것 아니냐라는 여러분의 합리적 의심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RM과 같이 붙었던 화면을 공개해 드릴게요. 이 지금 보시는 게 TVN 문제적 남자 초창기 때요. 제가 전문적 남자로 한 10여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 RM이 그때 초창기 멤버였어요. 아마 그때 일했던 사람 하면 RM도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미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RM한테 좀 알려주세요. 시안책방 구독 좀 하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방탄고시라 불리는 책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어느 날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요, 그냥 책 3권의 제목을 올려서 많은 팬들에게 이렇게 떡밥을 투척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 앨범들이 사실 그 책들의 컨셉에 맞춰서 나왔었는데 그 세 책이 뭐냐면 첫 번째가 데미안, 그리고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 융의 영혼의 지도, 이 책이 세 번째 책입니다. 융의 영혼의 지도지만 이 책의 저자는 융은 아니고요. 융 연구자인 머리스타인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가 바로 이 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건 당연한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책은요, 때 아닌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책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드래곤볼에 나왔던 혹시 시간과 공간의 방 아세요? 시간도 멈춰있고 막 그런 곳 있잖아요. 예, 그 방에 갇혀버리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딱 한 줄 읽었을 뿐인데 정말 딱 한 줄 읽었는데 1시간이 지나 있다 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거든요. 쉬운 용어도 어렵게 쓰는 것이 인문학인데요. 그 정점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심리학입니다. 쉽게 쓰면 사람의 심리다 보니까 뭐야? 다 아는 얘기잖아? 라고 그런 말을 듣기 쉬운 게 심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저작들은 항상 그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외계어를 쓰고요. 아니면 이미 멸망한 문명의 고대어 같은 것들로 글을 써요. 일반인들의 접근을 딱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걸 한번 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이게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또 약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혼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근데 이제 원래 융의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따로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림은 아니어서 제가 그냥 이 책을 보고 이해한 거를 그리고요, 간단하게 스케치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없으면 또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서 코어는요, 자기예요. 이 자기는요, 의식과 개인의 무의식으로 구분되거든요. 그 의식과 무의식 모두의 중심이 자기가 됩니다. 이게 조금 존재론적인 이야기 같고요. 정신적인 중심, 요 정신의 중심을 자아라고 해요. 그래서 자아는 이 의식의 중심입니다. 의식. 그래서 자아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경계 너머에 이렇게 개인 무의식이 존재를 하죠. 무의식이 존재를 하고요. 이 무의식의 내용 자체, 이런 것들을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이 컴플렉스는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 의식과 무의식, 개인 무의식, 요것만 얘기했고요. 그리고 개인 무의식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주로 성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한계를 드러낸 반면에 여기 보니까 그 융은 이렇게 집단 무의식으로 확장을 시키죠. 집단 무의식이 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무의식은요, 그 본능과 원형이라는 이 양극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개인의 정신은 요 중간에 어디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치우쳐서 본능 쪽으로 치우치면 물질이 되고요. 그리고 영혼 쪽, 그러니까 요 원형 쪽으로 더 치우치면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이 무의식은 지금 보시니까 내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거라서 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집단 무의식까지 합쳐서 유사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정신에는요, 짝을 이루는 인격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볼 것이 페르소나와 그림자입니다. 이 페르소나는요, 누군가는 사회적 가면이다 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인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맞춰진 성격이면서 또한 자신의 사회적 목적과 열망에 맞춰진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이에요. 그 사회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격들인데,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상적인 아버지는 이래야 돼, 아버지라면 이래야 돼, 이런 게 있고요.
사장이라면 이런 역할을 해야지. 그리고 학생이라면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요, 하나의 페르소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의 딸, 그러니까 이상적인 딸로서의 어떤 페르소나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학생일 수 있으니까 학생으로서의 페르소나, 그리고 또 어떤 동창회 회원으로서의 페르소나, 봉사하는 사람들 모임의 하나 일원으로서의 페르소나,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페르소나 인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나와 사회와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사실 어린이일수록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세계와 자신 사이에 밸런스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위화감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게 되죠. 근데 점점 청년이 되고요, 사회 일원이 되면서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르소나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인 세계에서 혼돈을 겪는 청소년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림자 뭔가 하면요, 아까 우리 이거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그 의식, 페르소나는 의식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페르소나라면 이렇게 의식 밖에 페르소나에 속하지 못한 얘네들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어두운 면이라는 거죠. 페르소나는 이제 어떤 이상적인 밝은 면이라면 이거는 어두운 면. 그래서 굳이 따지면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생각해 보시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격의 짝으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신 내부, 그러니까 무의식과 무의식이죠. 무의식에 존재하는 하나의 성격으로요. 아니마는 남성에게 있는 여성적 성격이고요. 아니무스는 여성에게 있는 남성적 성격입니다. 이 개념은요, 오늘날 논란이 좀 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여성적 성격이라고 해서 이것을 순종적, 보호적, 관계지향적 이렇게 딱 상정을 하고요. 남성적 성격은 반대, 거칠고 공격적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페미니즘의 기본 전제가 사실은 원래적인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조적인 것에 그런 차이가 기인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후천적이라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 페미니즘의 어떤 기본 기조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 머리스타인 박사도요, 이런 문제는 부차적이다라고 하면서 슬쩍 논란을 피해 가시는데 아마 쉽게 피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개념의 장점이 뭐냐 하면 서로 반대적인, 그러니까 꼭 남자 여자를 떠나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끌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왜 반대적인 사람한테 끌리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어떤 이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융심리학의 장점은요, 정신을 발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5단계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자기만 아는 인물에서 점점 세계와 사회를 이렇게 통합하는 인물로 발전해 간다라는 거거든요. 자기를 실현하는 성격의 개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장에 약간 과유불급처럼 융은 여기에 정신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연관 지으려는 동시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거의 그렇게 되니까 종교나 철학처럼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리학계에서도 약간 좀 오버라고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융의 영혼의 지도는요, 결국 정신에 자기만 있던 인간이 점점 사회와 이렇게 관계 맺고 사회 속에서 자신을 완성해 간다는 개념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BTS는요, 데미안에서 자기와 사회의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한 그 혼란한 소년을 묘사했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기술을 통해서 러브 유어셀프라고 해가지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사회와 관계 맺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청소년기를 묘사했고요. 이제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한 축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그 속에서 성장해가는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TS의 노래들은요,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특히 정신적 성장을 이루는 한편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의 영혼의 지도도 뭐 기대가 되지만, 이후 어떤 성장과 책임을 말할지 더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문인데요, BTS의 프로듀서인 방시혁 프로듀서가 과연 이 어려운 책, 이걸 다 읽고서 이 기획을 한 건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바로 이 책, 융의 영혼의 지도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입소문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손이 가고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